문제 70쪽. 오늘 합성함수 배울 건데요. 네. 얘들아, 합성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선생님이 옛날에 막 게임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합성 이런 거 많이 들어봤거든. 뭐 어떤 아이템과 어떤 아이템을 막 합성 이런 거 게임에서 많이 나오잖아. 너네는 그때 게임 안에서 합성 뭔지 모르니? 사진 합성 이런 것도 있고 동영상 합성 이런 것도 있죠. 합성이 대충 뭐야? 두 개의 어떠한 물질을 하나로 뭔가 융합하는 거죠. 그죠? 합성 함수는 말 그대로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융합하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의를 한번 봐볼게요. 어떤 함수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래. 어떤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x의 원소 스몰 x에서 지금 대응되는 원소는 함수의 x의 함수값인 fx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이때 지금 f 입장에서 x는 정의역이 되잖아. 그치? 그리고 y는 뭐가 되는 거야? 뭐 공역이나 부분집합이 치역이 되는 거겠죠? 잠깐만 진짜. 일단은 그 상황에서 이 y에서 z라는 집합으로 대응 관계를 가진 새로운 집합 g를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g는요, fx라는 거는 사실 f 입장에서는 함수값이지만 이 g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하나의 정의역의 원소가 되겠죠. 그러면 정의역의 원소를 그대로 대응한다 그러면 g 함수를 fx에 적용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원소가 나타날 수 있겠다. 맞지? 근데 이 일련의 좀 과정들을 하나로 융합을 시키는 거야. 융합을 시키면 뭐냐면 내가 y라는 집합을 통하지 않고 x에서 바로 g, fx로 이동하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 함수의 이동 과정 속에서는 지금 f로 한번 대응시키고 g로 한번 대응시켰다 라는 과정이 숨어 있는 거죠. 그걸 한꺼번에 우리가 g 합성 f라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막 너네 집 주변에 지하철역 뭐야? 1호선, 신도림역 아닌가? 물레역. 물레역 2호선이잖아. 아무튼 우리 지하철도 막 이렇게 막 거쳐서 가는, 환승해서 가는 게 있고 직통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합성함수는 직통 열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x에서 z로 바로 가는 직통 함수. 그래서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예시를 바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쓰는 것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다들 듣고 있는 거겠지? 눈은 안 보지만. 네. 우리가 지금 순서가 뭐예요? 순서? 어떤 함수부터 먼저 적용이 됐어? f를 적용하라 하고 g를 적용하는 상태죠. 근데 이때 합성함수의 기호는요, g 합성 f라고 합니다. 순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호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 내가 g 합성 f라는 사실 새로운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g 합성 f라는 이런 함수에서 x를 적용했더니 gfx라는 원소가 도출된다, 대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하자면 합성함수는 적용되는 순서가 뒤에서부터 앞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책에 있는 예시부터 먼저 봐보자.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 1, 2, 3, 4 그리고 A, B, C, D.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근데 이때 대응되는 거를 보니까 1은 A, 2는 A, 3은 C, 4는 B로, 또 f에서 g로, z로 가는 함수 g라는 함수는요, 각각의 원소들이 P, Q, R로 대응이 되는데요. 이때 A라는 함수는 R로 대응이 되고 B라는 함수는 P,
C라는 함수 P, D라는 함수는 Q로 대응이 된대요. 자, 봐봐. 내가 직통으로 함수를 생각을 해볼 거야. 이때 우리 순서대로, 우리 적용되는 순서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어본다고 했죠. 그걸 합성함수를 G 합성 F라고 적는다고 했고요. 자, 얘들아, G 합성 F로 내가 1이라는 원소를 대응시킬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합니까? R로 도착을 하겠죠. 맞지? 또 G 합성 F2라고 한다면 얘도 R로 도착을 할 거예요. 얘는 그림으로 따지면 되게 쉬워요. 이 합성함수로 4를 대응시키면 P로 도착을 하겠죠. 너무 직관적이라서 괜찮습니다. 너무 어렵지는 않아요. 합성함수가. 내가 뭐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를 지금 대응 관계에서 생각을 하면 그냥 열차 타듯이 쭉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예시를 들어줄게. fx가 현재 x 플러스 2고 gx가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 내가 g 합성 f1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럼 처음에 뭐부터 계산한다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f 함수부터 계산을 한다고요. 얘는 g f1이랑 똑같습니다. 이건 기호 약속이에요. 그럼 이때 f1은 얼마입니까? 3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g 합성 f1은요 마이너스 9라는 원소로 대응이 되는 거고요. 또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 f 합성 g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떤 함수부터 먼저 적용을 하는 거야? g부터 적용을 하는 거죠. 1이라는 원소를 f 합성 g라는 함수로 대응을 한다는 뜻이니까 얘는 f g1 g1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f1이 값이 나오겠네요. f1이면 1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순서에 맞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또 몇 개만 더 해보자. 3도 대입해볼까요? 자, G 합성 F에 3을 대입하면 얘들아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봐. 암산 되셨죠? 됐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25 나오는 거 맞죠? 왜일까요? 이게? 여기 지금 어떤 함수부터 적용했어? G? F 오른쪽부터 봐봐. 어떤 느낌이냐면 나 이 함수를 대응시키고 싶어요. 일단은 얘랑 대응하고 얘랑 대응할게요. 맞죠? 그러면 G는 선생님 사람들이 정해진 용어는 아닌데 얘는 겉에 있는 함수라서 겉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충 얘는 속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속함수 F3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 겉함수 안에 5라는 값이 나겠죠. 그래서 G5는 마이너스 25가 된다. 순서만 지켜주면 되는 거야. 괜찮죠? 꼭 숫자만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문자도 괜찮습니다. 자, G 합성 F에 X에 대한 일반적인 식을 한번 도출을 해볼게요. 자, 얘는 겉함수가 G, 속함수가 fx가 되어있네. 자, 그러면 얘는 fx가 식이 뭐야? x 플러스 2죠. gx 플러스 2니까 gx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봐봐. 두 개의 함수를 합성했더니 새로운 함수가 나타난 거죠. 이 새로운 함수는 봐봐, 집중. 이 새로운 함수는 이 친구의 정의역을 정의역으로 갖고 이 친구의 치역을 치역으로 갖겠다. 공역을 공역으로 갖겠다. 또 반대로 f 합성 g의 x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것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띠링 나오나?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는 이런 표정을 해주시고요. 이해가 되면 웃어주세요. 알겠지? 알겠지? 선생님이 표정을 보고 표정이 나쁘면 잘 이해가 됐나 궁금해가지고. 자, 이해됐어요? 어떻게 돼? 얘는 gx부터 먼저 대응을 시켜주니까 f-x 제곱으로서 결국 식으로서는 x자리에 마이너스 x제곱을 대입한 새로운 합성함수가 나타나겠다. 이해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는 그냥 순서만 조심해주면 돼요. 얘가 얘랑 대응되고 얘가 얘랑 대응된다. 근데 합성함수 일단은 예시를 한번 먼저 보고 할까요? 쭉 설명을 해줄까? 쭉 설명해 줄게요. 합성함수의 성질까지만 하고 우리 문제 한번 쭉 풀어봅시다. 근데 이러한 합성함수의 성질도 있어요. 내가 여기에 예시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우리가 F 합성 G랑 G 합성 F랑은 같은 함수일까요? 같은 합성 함수일까요? 아니겠죠. 너네 이게 빵을 토스트를 할 때 내가 이거를 버터를 바르고 그냥 토스트기에 넣냐 토스트기에 넣고 끝난 다음에 버터를 바르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잖아. 그쵸? 함수의 적용 순서에 따라 다른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을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는, 합성함수는 하나의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두 번째는요. 교환 법칙 확인했으니까 결합 법칙 확인해 볼 거야. 선생님이 합성함수는 두 개만 합성이 된다는 게 아니라 세 개, 네 개, 두 개 이상이 합성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F 합성, G 합성, H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세 개의 합성, 지금 세 개의 집합을 합성을 한 거죠. 근데 이 집합의 합성에서 순서를 바꿔보는 거야. 내가 G랑 H를 합성하고 거기에서 나온 원소를 F에 대응을 시키냐, 아니면 G 합성 H에서 대응된 원소를 다시 F 합성 G H로 대응된 원소를 F 합성 G로 대응을 시키냐, 이거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 보면요, 얘네들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건데요. 합성함수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요, 3개 이상 계산을 할 때 연산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G랑 H를 먼저 연산을 하고 H에다 F를 합성을 하나, H에다가 F랑 G를 먼저 합성하고 H랑 합성을 하나, 결과 대응되는 함수값은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건 예시를 할 것도 별로 없어. 이거 그냥 풀어주면 F, G, H, X로서 대응이 되거든요. 얘도 F, G, H, X로서 대응이 됩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적어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굳이 도움은 안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자, 세 번째는요. 어떠한 함수 F에다가 I라는 함수를 합성시킬 거야. 선생님이 저번에 여러 가지 함수 할 때 I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를 의미한다 했죠? I, 나. 왜? 너 기억나? 한별 기억나? 항등함수, 그치? 나 자신이 나오니까 I가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어떤 함수 F와 항등함수를 합성을 시키는 건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F 적용하고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기 자신 나오고 F 합성한 거랑 똑같은데 얘는 사실 그냥 F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체계에서 1 같은 느낌인 거야. 그쵸? 간단히 생각하면 FIX라는 거는 FX로 튀어나오겠죠. 그쵸?
또 I, F, X라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원소가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얘도 Fx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그냥 합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은 개념 자체는 그냥 간단해. 그냥 융합하는 거야. 순서만 조심해주면 되는데 합성함수를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린 것도 있고. 자, 지금 다들 졸고 있는 거 아니지? 얘들아, 우리 지금 개념 체크 375번으로 와보실래요? 이거 그냥 길찾기야. 길찾기. 자, 봐봐.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G라는 함수는 Y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인데, 그린 것 같아요. 자, 이거 아마 보자마자 이렇게 선 그어서 이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G 합성 F3이라는 거는 어디로 대응되는지, 최종적으로 어디로 대응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처음에 뭐부터 계산해 준다고? G야, F야? 네? 우리 속함수 F부터 먼저 계산을 해준다고요. 그렇죠? 3에서 4로 가고 이번에는 G에서 4에서 1로 대응되는 관계구나. 얘는 1이구나. 맞지? 두 번째, G 합성 F5는 그냥 눈으로 따라가도 돼. 5로 바로 나오시나요? 그렇죠? 3,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3, 4번은. 자, 3번 얼마 나오셨어요? G라는 함수에서 4 대응시키니까 결국 F에서 6으로 도출이 되겠다. 또 G 먼저 계산했을 때 6으로 대응시켰을 때 F의 3에는 4로 대응이 되겠다. 3번, 4번, 6, 4가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요. 지금 집합 x, -1, 0, 1과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해서 x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함수 fx와 R에서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함수 g가 있어요. 근데 fx랑 gx가 이렇게 있을 때 합성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래요. 일단 뭐 대입해서 구하는 거는 3번이니까 선생님이 2번은 보여줄게. 대응 관계 그림으로. 봐봐. 얘들아. 자, x가 이렇게 있고요. F에 의해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대응이 되겠죠. 그치? 공역이 실수 전체인 거지 치역은 아니다. 자, 두 번째.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G라는 함수도 있어요. 이때 -1, 0, 1에서 F에 대해서 대응되는 원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F 이거 절반의 음수 취해가지고 2분의 1 더하는 거야. 자, -1은 어디로 대응될까요? 계산을 멈춘 거 아니지, 내에서. 1이죠? 그죠? 얘는 1로 대응이 되고, 0은 2분의 1로 대응이 되고, 1은 0으로 대응이 되겠네요. 또 두 번째, G에서는 그냥 2배 해주는 거니까 0은 0, 2분의 1은 1, 1은 2로 대응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때 G 합성 F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정의역은 뭐야? 우리가 대응되는 관계가 -1, 0, 1을 이렇게 정의역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치역은 함수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라 대응되는 y 값들을 모은 거니까 z 값들을 여기서는 실수들을 모은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0, 1, 2가 되겠다. 맞니? 그쵸?
두 번째.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식을 대입해서 구할 수 이거 괜찮아? 넘어가도 돼요?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을 대입해서도 이렇게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2번 같이 대응 관계를 그려서 구할 수도 있고요. 3번 같이 식을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요. 자, F 합성 F는 무슨 뜻이야? 봐봐. F 합성 F는 F라는 함성을 두 번 합성한 거죠. 자, 따라서 X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X 원소에 대해서 합성함수 F 합성 F에 대한 함수 값이 나온다.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안쪽에다가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 되게 많이 했었다. fx라는 함수에 x 자리에 뭐를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죠. 즉 얘는 마이너스 2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대입한 값이다. 4x 마이너스 1이라는 새로운 합성함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합성함수를 구하는 것도 있으니까 2, 3, 4번을 한번 대입해가지고 구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부분의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봐봐. 자, G합성 G는 그냥 Gx-2니까 X 자리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X-4라는 하는 식이 나오겠죠. 또 G합성 F라는 거는 G 함수에다가 fx의 치역들을 대입해주면 되겠다. 즉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답으로 나오겠죠. 자, 네 번째, F 합성 G는 F라는 것 함수 안에 GX에 대한 치역들을 대응시키는 거다. F 합성 X-2다. 그럼 이때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2를 대입한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합성함수가 되겠죠. 지금 이거 네 가지 합성함수 했고, 뭐 자기, 자신, 자, 1번, 2번을 보면 어떤 함수를 똑같은 자기 자신의 합성함수로 이렇게 만들어도 똑같은 값이 안 나온다는 걸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증명을 넘겼던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4번이거든요. 얘들아, 이거 여러분들이 왼쪽 식을 순서대로 G랑 F 합성해보고 H 합성해보고 오른쪽은 H랑 G를 합성해보고 F를 합성한 거를 한번 계산해보실래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보세요. 여기서 뭐부터 합성해야 된다고? G 합성 F를. 그치? 얘는 H 합성 G를 F라는 함수를 대입한다. 한번 고민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뭐 어느 게 이제 원소가 되고 어느 게 겉함수가 되고 이런 게 그것만 잘 신경 써주면 돼. 봐봐, 얘는 이렇게 보면 돼. H 합성 이 친구고 얘는 이거 합성 F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왼쪽 식에서는 겉함수가 H가 되는 거고 오른쪽 식에서는 겉함수가 H 합성 G라는 새로운 함수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왼쪽 식을 보시면요. H, 자, G 합성 F라는 친구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G 합성 F라는 친구는 F가 3x-2니까 G의 자리에다가 3x-2를 대입한 6x-5가 되겠죠. 결국 얘는 겉함수 H라는 함수의 원소 이렇게 하자. 합성 기억해줄게. 자,
G 합성 F의 X를 원소들을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H 6X-5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H 자리에다가 6X-5의 전체 제곱이 되겠다. 귀찮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겉함수에다가 F를 대응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H 합성 G X라는 새로운 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식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H라는 함수에다가 G 함수를 대입을 하는 거니까 2x-1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때 H 합성 G에다가 우리가 fx라는 원소들을 대입을 하는 거야. f에서 f라는 함수의 치역이 이 합성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h 함수 f에서 fx 3x-2를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그 대응되는 합성 함수는 이 친구다. x 자리에다가 3x-2를 대입한 6x-5 그대로 나오겠죠. x-5 전체 제곱이 나온다. 그래서 두 개가 같다라고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별거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어디를 우리가 합성함수로 할 때 마지막에 계산이 되는 건지, 이 왼쪽 식에서는 마지막에 h라는 함수를 계산을 하는 거고 오른쪽의 식은 마지막에 h 합성 g라는 함수로 대응을 시킨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뒤에 넘어가서 조금 빠르게 나갈 건데요. 대표적 9번 같은 경우는요. 빠르게 넘어갑시다, 얘들아. 이거는 숙제로도 할 수 있으니까. 자, G 합성 F2는 어떻게 도착합니까? 1초 만에 나오죠? 6. 자, G 합성 F의 치역을 계산할게요. 그러면 정역에 대응되는 치역은 얼마가 있을까요? 3, 4, 5, 6 다 대응될까요? 한번 확인해 봐봐. 하나 빠지죠? 괜찮니? 하나 빠지는 게 아니구나. 뭐야?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어? 자, 치역 같은 경우는 봐봐. 중간에 3이 없어요. 중간에 매개되는 함수에 3이 없지만 나머지 1, 2, 4, 5에서 Z의 공역에 대한 원소에 다 대응이 되네요. 지역은 3, 4, 5, 6 네 가지가 되겠다. 3이 없고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만 확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 부분은 기본 개념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했나요, 안 했나요? 교환법칙 말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했는데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특수한 함수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냥 특수한 경우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겠죠. 자, fx가 3x 플러스 1이고 gx가 ax 마이너스 1인데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하는 a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 순서 바꿔가지고 했을 때 결과가 같다 이렇게 도출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f 합성 g라는 친구는 얘는 f라는 함수에 ax-1을 대응시킨 거죠. 또 g 합성 f라는 친구, 계속 친구래. 합성함수는 g라는 함수에 3x 플러스 1이라는 원소를 대응시킨 거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알겠니? 어떤 게 주체가 되고 어떤 게 겉함수랑 속함수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자, 위에 거 계산하면 우리가 3ax-1 플러스 1이랑 아래 합성함수 계산하면요. a 3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같다가 나오는 거겠죠? 그럼 이거 그냥 계산해 주시면 이건 단순 계산이다.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자, 그럼 너무 많이 넘어가겠어.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10-1번만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세요. 네, 이거 줄 테니까 이거는 쉬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갑시다. 선생님이 단순 개념이라서 넘어가는 건데 혹시 이해 안 되면 꼭 얘기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대표에서 11번인데 이거는 좀 천천히 가보세요. 앞에는 쉽고 뒤에는 한 가지만 설명해 줄게. 자, 두 함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함수 hx를 구하래요. 그래, 1번은 그냥 해볼게요. 자, 저거는 뭐야? f라는 함수에 hx라는 원소를 대응했더니 gx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f라는 함수에 hx라는 원소를 대입했더니 gx, 2x 플러스 3이 됐다. 그럼 이게 그냥 그 뜻 그대로 x 자리에 뭐를 대입하는 거야? hx를 대입하면 되겠죠? 대응시키면 되겠다. 자, 좌변은 3hx-2가 되는 거 맞죠? 자, 우리가 여기서 hx 구하려면 hx에 대한 1차 방정식처럼 풀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3hx는 2x 플러스 5니까 우리가 원하는 hx가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1번은 그래, 쉬워. 2번은 살짝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gx라는 함수를 h라는 함수에 대응시켰더니 fx가 됐대. 자, 봐봐. 자,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거 다 대입해 볼게요. h, 2x 플러스 3을 h로 다 대응을 시켰더니 3x 마이너스 2가 됐대요. 자, 우리가 여기서 hx를 구하고 싶어. 여기서 좀 막막하지 않니? 책 보지 말고 한번 칠판 보면서 생각해 볼래? 이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자, 얘는요. 이거 여기 3 빼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고요. 얘는 어떻게 하냐? 치환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치환. 자, 우리가 함수에 대한 너무 당연하게 fx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fx가 돼가지고 뭐 ax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떤 문자 x에 대한 관계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칭이동 할 때도 뭐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으로 대칭이동 설명했던 것처럼 문자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바꿔줘도 되겠죠. 맞니? 얘네 둘이 잠깐만. 얘네 둘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축만 나는 거지. 그래서 관계식은 똑같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선생님이 h2x 플러스 3은 알고 있는데 이걸 hx로 우리가 만들고 싶어. 그렇다고 막 3 빼고 2를 나누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식이 되는 4개 변수인 t로 치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t라는 친구가 2x 플러스 3이니까 이 t라는 이 치환식을 가지고 오른쪽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다시 내가 ht로 지금 치환을 했잖니? 그러면 우변도 t에 관한 관계식으로 표현이 돼야겠다. 내 말이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어려워 보이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식을 가지고 오른쪽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려면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겠다. 이해되니? 네, x 없애고 싶으면 우리 연립방정식 할 때도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했잖아요. 치환을 한 문자식에 대해서 x에 대해 다시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준다. 즉 ht라는 함수는요 3 곱하기 2분의 t-3 빼기 2로서 결국
2분의 3t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3이라는 하나의 식이 나오겠죠. 근데 얘가 t에 관한 관계식이든 t 대신 x를 넣든 어차피 똑같잖아. 결국 hx라는 친구는 2분의 3 x 마이너스 2분의 13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말로 해가지고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우리가 x에 대한 h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다?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서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안 지울 테니까 오른쪽에 얘들아 대표예제 11-1번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11-1번으로. 자, 11-1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항상 합성함수를 할 때는 겉에 있는 함수가 주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지금 얘가 주체야. 이 f라는 함수가 hx라는 원소로 대응을 한다는 뜻이야. 자, 1번 같은 경우는 f hx를 했더니 gx x 플러스 2가 된다. 그러면 x 자리에 hx를 대입한 이 hx-1이 x 플러스 2니까 결국 hx라는 친구는 2분의 x 플러스 3이 나오겠죠. 1번 괜찮나요? 2번도 볼게요. 얘도 h라는 함수에 gx의 원소들을 다 대응시킨다는 거야. 즉 h라는 함수에 gx라는 원소들을 다 대응시켰더니 2x-1이 됐네요. 즉 x 플러스 2를 했더니 2x-1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얘는 좀 간단하네. 봐봐. 그러면 뭐 대칭 이동, 그러니까 평행 이동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배운 대로 풀면 얘를 t라고 치환을 할게요. 자, x 플러스 2가 t라고 한다면 x는 t-2로 바꿔줄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2 곱하기 t-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즉 ht는 2t-5가 되는데 굳이 t라는 관계식 말고 x라는 관계식으로 표현해도 되겠다. fx는 2x-5가 된다고 알 수 있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10이랑 아마 13까지는 파파박 넘어가고는 14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다. 합성함수는 자기 자신을 합성했을 때 똑같은 게 안 나오겠죠. 근데 우리 복소수는 내가 복소수 그때 수업했을 때도 한 여러 번 반복하니까 자기 자신이 나왔었잖아. 그치? 복소수는 몇 번 반복했었어? 미안해.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계속 곱할 때 같은 구간이 반복되는 그런 개수들이 4개씩 나왔잖아. 그쵸? 그래서 그 구간이 4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기가 4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기. 그죠? 그리고 오메가 같은 경우도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되는 경우에는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고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이었으니까 3번씩 계속 곱하면 똑같은 숫자가 나오네. 오메가의 주기는 3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복소수 같은 거 좀 계속해서 연속해서 더해진 것들은 주기가 4인 것들로 우리가 끊어가지고 계산을 해줬고요. 뭐 오메가 같은 경우는 주기가 3이니까 3개씩 끊어서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라는 거. 자, 합성함수도 일단 한 번 했을 때 거의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좀 반복했을 때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예시는 아니긴 한데 오른쪽에 문제에도 같은 경우가 있어. 바꿀게요. 이거는 쉬워. 자, fx라는 함수는 x라는 원소에 5를 계속 더한대요. 그리고 한 번 계산했을 때는 그냥 f 자기 자신이고요. n 플러스 1 계산한다는 거는
f를 n번 합성함수한 거에다가 f를 또 합성함수한 거다. 그냥 반복한 거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다 라고 정의를 했대요. 자, 그러면 f13이라는 거는 f3이라는 원소를 f라는 함수에 대해서 10번 대응시켰다는 소리죠. 자, 이건 실제로 3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고, 선생님은 일반화하는 거 좋아하니까 일반화를 할게요. 얘들아, fx는 x 플러스 5다. 간단해도 봐봐. f 제곱 x는 사실 fx랑 똑같은 말이네요. 두 번 대응시키면 몇이 커지니? x 플러스 10이 커지죠? 당연히 우리가 어렵지 않게 f 세제곱은 x 플러스 15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거를 1번하면 어떻게 될까? fnx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5n이 되겠죠? 그치? 이거 나중에 너네 고등학교 때 수열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일반화를 합니다. 자, 그럼 x 플러스 5n이니까 여기에 n에다가 10을 넣어주고 x에 5 넣어주면 답 나오겠다. 어렵지 않죠? 그죠? 뭐 답까지만 보여보자. 3 플러스 50 해주면 53 나오겠다. 여기까지도 되게 간단해요. 12 너무 쉬운 거는 제외하고 12-3번 한번 해볼까요? 12-3번. 이게 앞부분의 문제들이 너무 쉬우니까 얘들아, 자 집중해봐. 5,000일이냐? 5,000일 맞잖아. 너네 15살이잖아. 자, x, y, 1, 2, 3이 있어요. 여러 번 해보니까 규칙성 찾을 수 있었죠. 그치? 우리가 f라는 함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이 친구는,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주기가 3이네요. 자기 자신이 되는 게. 그러면, f101이라는 친구는 사실 f1과 똑같고요. f101 제곱의 2는 f 제곱의 2랑 똑같다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f1은 2고요. f2는 두 번 진행하면 1이구나. 정답 3이 된다. 막히는 거 있었어? 이거를 찾아봤었네, 이거?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이거를 늘어뜨려 놓을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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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자, 1, 2, 3. 계속 똑같은 함수로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f를 처음 진행하면 이렇게 되죠. 그치? 자, 얘가 f고, f라고 생각하면 계속 똑같은 대응을 진행이 될 거야. 자, 봐봐. 선생님이 1에서 출발했어요. 1에서 출발해서 이 함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니까 자기 자신이 되죠. 그치? 2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규칙성이 숨어 있다는 거야. 얘는 1대1 대응인데 주기가 3이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해가 가시나요? 어쨌든 F를 100번 합성한 거나 F를 한 번 합성한 거랑 똑같다. 그렇죠? 멍때리지 말고. 자, 그리고 선생님 이거는 이제 뭔가 춤추듯이 움직이는 그런 합성함수 함수값, 그래프에서 합성함수 함수값인데 이거 나중에 역함수 들어가면 되게 자주 보이는 거거든요. 시간의 분배를 잘 해야 되는데 이거 봐봐.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되게 쉬워요.
이제 깜빡하는 너희도 중3 고1이다. 자, 조금만 키울게요, 얘들아. 지금 여기에 fx라는 무슨 증가하는 함수가 있고요. y는 x라는 정비례 그래프도 있어요. 근데 이때 f 합성 f d의 값을 구하래. 얘들아, 여기가 대응하는 x 값이고 함수 값은 y축의 표시가 되겠죠. 됐니? 이거 그림대로 저 1번대로 진행을 하시면 지금 처음에 대응되는 원소, 정의역의 원소는 d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fx는 여기입니다. 여기 잘 파악하세요. d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찾아보니까 일단 여기에서 대응이 되겠죠. 그럼 이 지점의 함수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느 값이 된다고 알 수 있을까요? y는 x로 이 값을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 점은요 x랑 y의 좌표가 같은 점이죠. 이 점의 x좌표가 c이기 때문에 이 점의 y좌표도 c가 된다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은요, 1번에 f 합성 fd의 값을 구하려면 속함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fd는 가보니까, y는 x에서 c랑 만나네. 그럼 함수값도 c가 되겠다. 자, 그럼 두 번째. 얘들아, fc에서의 함수값을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가봐. 여기죠? 이 값의 함수값을 확인해 보니까 y는 x에서 b, b에서 만나네? y 값 동일하니까 여기는 b가 되겠네요. 그럼 fc의 값은 b가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림으로.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했었다, 옛날에는. 자, 뒤에서 출발해. 만나면 일단 찍고 다시 여기까지 와. 그럼 A인 거야. 그리고 또 C에서 대입하면 한번 찍고 여기 내려와. B. 또 한번 찍고 내려오면 A.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야매적 안 해? 아무튼 함수값을 계산을 할 때 y는 x라는 이 정비례 그래프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함수값들을 계산을 할 수 있다. 이해되죠? 자, 근데 두 번째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얘들아, f 합성 fx를 했더니 a라는 함수값이 나왔대요. 맞니? 자, 이제는 거꾸로 어떤 함수를 대입했을 때 f를 두 번 합성시키면 a라는 원소가 나오게끔 하는 정역 x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 함수는 사실 f 합성 fx가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거는 지금 사실 상관이 없어요. 거꾸로 진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래 진행할 때는 속함수 계산하고 겉함수 계산했잖아. 근데 우리가 a로 거슬러서 갈 때는 겉함수를 먼저 벗겨내고 속함수 값에서 또 반대로 가시면 되겠죠. 무슨 뜻이냐? 지금 얘는 난 상관이 없어. 이 속함수는 지금 상관이 없으니까 얘를 t라고 생각을 할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도 어쨌든 어떤 하나의 값이니까 나는 지금 t를 구하고 싶어요. 뭐? f라는 함수에서 a라는 값이 나오는 x, t를 구하고 싶은데요. 우리 이거 기억나니? 봐봐. 얘는 지금 y 값이잖아, 함수가. 그러면 y는 x라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a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봐. 여기 a죠. 다 보고 있니? 네? 그러면 이 a라는 함수값이 나오게 하는 fx, 그 x값을 확인해보면 fx에다가 b를 대입하면 a라는 함수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t는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진행하면 돼. 처음에 fx를 대입했더니 t라는 하나의 y값이 나왔네요. 그쵸. 자, 두 번째. fx를 대입했더니 t라는 값이 나왔는데 얘가 b래요. 그럼 또 보면 되겠죠? b랑 똑같은 y 좌표를 계산해보면 여기잖아. 여기가 b잖아. 그러면 b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하는 x값은 c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
C가 되는 거야. 실제로 X 자리에다가 C 대입하면 처음 배운 데는 Y 값은 B가 되는 거고요. B 대입하면 그 다음에 되는 값은 A가 된다고 알 수 있겠죠. 2번은 거꾸로 진행하는 거니까 그냥 안에 있는 값은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숫자를 먼저 구한다 라고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열려야겠다. 자, 13-1번만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13-1번만. 자, 마지막만 집중해보시면 fx의 그래프가 오른쪽이 됐어요. 그리고 gx는 x 플러스 1에 근데 합성함수 f 합성 g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러면 이 함수라는 친구는 f gx인 거잖아. 자, gx의 모든 원소들을 f에 대해서 대응시킨 거잖아요. 겉함수는 f고. 그럼 이럴 때는요, 함수가 지금 구간을 나눠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fx를. fx의 식을 먼저 구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겉함수의 식을 먼저 구해주셔야겠죠? 근데 fx는 구간에 따라서 값이 나뉩니다. 지금 이 모양이, 함수의 모양이 바뀌는 그 구간이 어디야? 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함수죠? 다른 그래프죠? 다른 식이죠? 자, 그러면 봐봐. 첫 번째, x가 1 미만일 때, 뭐 이하일 때 상관없습니다. 미만일 때 이 그래프는 어떤 함수식인가요? 마이너스 x죠, 선생님? 자, 그리고 1 오른쪽에는 1보다 클 때는 이거 상관없습니다. 1은 클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 합성함수에 겉함수에 대한 함수식을 구했으니까 각각의 함수에다가 gx를 대입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그대로 캡처를 할게요. 자, 아래에다가 x자리에다가 gx를 대입할게요. 자, f gx는요 마이너스 gx가 되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이때 적용되는 범위가 x가 아니라 범위조차도 f gx를 대입한 값이 돼야 된다는 거야. 한번 이렇게 범위도 바뀌어요. 얘들아, 범위도 바뀌어. gx가 1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 gx가 되는 거고, 일단은 내가 그냥 얘기할 테니까 간단히 들어봐. gx가 1보다 큰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거 g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되는 거야. 언제? x 플러스 2가 1보다 작을 때. 즉, x가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범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얘들아.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1은요, 당연히 1보다 gx, x 플러스 2가 큰 거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함수식이 되는구나. 따라서, 식을 써본다면, 얘는, 잘못 썼죠? 자, 식을 써본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된대요.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서 지금 끊기는 그런 1차 함수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 이상부터는 마이너스 1로 쭉 지속되는 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겠죠. 이 함수가 어떤 함수라고? f 합성 g gx라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처음에 이 합성함수는요, 겉함수가 f다. 주체가 f예요, f. gx의 원소를 f에 대해서 대응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fx에 대한 식을 우리가 나타냈다.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구간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다른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따라서 지금 x절에다가 gx를 넣었는데 그 구간 자체도 바뀐다는 거야. 구간이 유지되지는 않아요. 자, 이거는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 따라서 gx 따라서 구간 설정해 주고 새롭게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원하는 f 합성 g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자, 조금만 더 집중해봐, 얘들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x, y, z가 있고요. 선생님이 f, g가 있어요. 그치? 선생님이 g 합성 f에 대한 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f에 대한 함수가 여기 이렇게 있어. 처음에는 x가 있고요. 자, 집중해봐. 여기는 y에 대한 원소들이 있겠죠. 그치? f에 대한 함수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f. 그리고 또 g라는 함수는 어디와 어디에서 정의된 거야? y에 대한 원소를 z로 대응을 시킨 거죠. 그럼 우리가 평균적으로 평소에 써왔던 x축이 g 입장에서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축의 원소들이 y가 되는 거죠. 그걸 어디로 대응시킨다? z로 대응시킨다. 그럼 얘를 합성하는 건 봐봐. f에서 x의 원소를 y로 대응시킨 다음에 그 원소가 g에서 또 z로 대응이 되는 건데 그걸 바로 x에서 z로 바로 가는 함수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그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x고 또 여기가 z가 되는 새로운 함수가 되겠죠. 뭐 g 합성 f가 되겠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합성을 할 때 여기 우리가 x축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f 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야. 결과값, 함수값이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돼야지 오른쪽 이해가 돼요. 소리 좀 잘 안 좋은데? 다른 친구들 이해되나요? 이 그림대로 생각해봐, 봐봐. f는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그렇죠? g는 y에서 z로 대응되는 함수, y에서 z로 대응되는 함수. 이렇게 된다고 해봐. 그럼 봐봐. a에서 b로 갔어. 그럼 b는 여기 있겠죠? b에서 c로 갔어. 합성함수는 그냥 a에서 c로 바로 가는 새로운 함수, a에서 c로 바로 가는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합성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합성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오른쪽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 여기에서 30분 쓰려고 했는데 일단 이거 간단한 문제만 하고 다음 시간에 왔을 때 14-4랑 3은 같이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14-1을 한번 연습해 봅시다. 14-1. 자, 아무튼 그럼 여기서 우리 합성함수에서 f라는 함수가 중요하니까 나는 f라는 함수식을 먼저 찾아야겠다. 거기다가 gx, x 대신에 gx를 대입해야겠다. 오케이? 자, fx를 우리가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2가 되겠다. 그쵸? 얘는 기울기가 2고 마이너스 2,0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쵸? 2x 플러스 4가 되겠죠. 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그냥 2로 나타나겠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fx에다가 x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한다고? gx를 대입한다고요. 자, 그러면 색깔 바꿔서 자, f gx라는 새로운 함수식은요 2 곱하기 x-2 플러스 4가 되겠고 아래는 그냥 그대로 2가 되겠다. 근데 내가 주의해야 될 거는 합성함수를 하면서 우리가 범위가 달라진다 했죠. 그죠? 정의역과 치역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합성함수는 gx의 정의역을 가지고 fx의 치역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간단하게. 자, 그럼 얘는 x-2가 -1보다 작을 때, x-2가 -1보다 클 때니까, 자, 정리해 주시면, 자, 2x, 여기 작은데 그냥 쓸게. 그냥 2x가 된다.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 또, 그냥 2가 된다.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그래프를 그린다면, 여기는 x, y라고 할게요. x, y라고 하는 게 맞으니까. 자, 1보다 클 때는 2가 된다. 자, 1에서는 2가 쭉 진행이 된다. 그 전에는 2x라는 정비례 그래프다. 요렇게. 자, 다시. 2x로 쭉 올라가다가 1부터는 2로 쭉 진행이 된다. 이렇게 진행되시면 되고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좀 쉽게 푸는 방법. 다시 영상 한번 다시 봐봐. 알겠지?